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주역에서 다음의 4개의 궤를 어렵다는 4대 난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순의 둔궤는 생명체가 세상에 태어나는 힘든 과정을 말합니다. 29번, 중수 감궤는 쓰나미가 몰려오듯 어려움이 거듭 밀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39번, 수산 건궤는 꽉 막혀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난궤 중에서 네 번째 47번 텍스 곤궤는 연못 물이 빠져나가는 상으로 물이 없으면 나무가 메말라 가듯 텍스 곤의 곤자는 나무가 사방에 갇혀서 공궁함을 말합니다. 궤상에서도 음요인 초육, 육삼, 상육효가 양요인 구오, 구사요, 구이요를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자들이 소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처신이 공궁에 빠진 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음요와 양효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요는 비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사사로울 사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는 벼화에 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팔을 안으로 굽히는 뜻이니 벼를 안으로 챙기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해에 밝은 소인을 뜻합니다. 양효는 궤상처럼 채워져 있으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 시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공자의 뜻처럼 이타심을 갖춘 군자가 세상에 좋은 에너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텍스 곤궤에서 치명수지를 가르치십니다. 치명에서 명은 하늘에서 부여된 것입니다. 봄, 여름이 오므로 만물은 새롭게 피어오르고 가을, 겨울이 지나가기에 만물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수지에서 지자를 보면 선비사에 마음심의 글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바른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명수지는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공공해질 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는 열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의인들이 치명수지를 실천한 결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은 세대를 뛰어넘어 늘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늘 깨어있으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곤이도는 공공한 때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군자로서 기꺼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 곤궤 4개인 하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ek스 곤궤 초육효의 효사는 초육은 둔곤우 주목이라 이부유곡하야 삼세라도 불적이로다. 초육은 궁둥이가 등골의 고남이라 그윽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3년이라도 보지 못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초육효는 양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다르지 못합니다. 또한 초육효와 감궤의 체를 이루고 있는 구이효와 상비하기 때문에 구사효와 정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육효는 감궤의 체로서 연못 밑에 빠져나가는 물이니 점점 공공해지는 상입니다. 둔곤우 주목에서 둔곤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지 못하는 것을 공공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초육효는 감궤의 체이니 물구덩이에 빠진 나무의 구르턱이나 나무 등골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육효가 동하면 택궤가 되니 금극목 당한 나무로 나무 밑둥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주자는 나무가 베어지면 베어진 단면이 붉은 빛깔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부유곡에서 왜 호궤가 손궤이니 손은 입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궤의 배합궤인 간궤에서 골짜기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부유곡은 초육효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도움을 받으러 구 사요에게 가야 하지만 깊은 산중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물이 아래로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3세 불적에서 숫자 3이나 볼 적자는 네오게인 리게에서 그 뜻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육효가 공궁함을 면하기 위해 정응하는 구 사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등잔밑이 제일 어둡다고 하듯이 리게 바로 아래에 있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구 이효와 초육효는 상대함으로 아래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도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이부유곡은 유불명야이라 하셨습니다. 초육효는 택수 곤깨의 맨 처음 자리로 감깨의 체를 이루었습니다. 감깨는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니 어둡고 험해서 밝아지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취역점으로 택수 곤깨 초육효를 받으면 3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아무 성과 없이 세월만 보낸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수 곤깨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고누 주식이나 주불이 왕래하리니 이용 향사이니 정이면 흉하니 무구이니라. 구이는 주식의 고나나 주불이 바야흐로 오리니 써 제사를 올리는 것이 이로우니 가면 흉하니 허물할 데가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구이효는 험한 지경에서도 중을 얻은 강건한 신하입니다. 하지만 구이효는 구오효 인군과 음양으로 정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이효가 구오 인군에게 등용되어 인군의 뜻을 받들기 어려우니 공궁한 것입니다. 고누 주식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비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니 공궁해진 것입니다. 구이효가 공궁한 것은 구이효가 동하면 곤깨가 되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감깨의 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각자의 자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고 상인은 장사를 통해서 삶을 유지합니다. 구이효는 출사를 앞둔 선비입니다. 관직으로 나아가 녹봉으로 생활해야 하지만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불 박래에서 주불은 인군 옷 색깔의 무릎 가리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인군이 구이효 자신을 등용하기 위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용 향사는 간략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올리면서 인군의 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이효가 동하면 택지 취계가 되므로 정성스러운 제사로서 인군과 신하의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흉은 인군에게 찾아가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흉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군의 명을 받을 때까지 덕을 쌓으면서 기다린다면 허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고누 주식은 중이라 유경야일이라 하셨습니다. 구이효는 중을 얻었으니 비록 벼슬이 없어서 공궁하지만 구오 인군에게 발탁되어 등용될 수 있으니 경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취역점으로 택수 곤깨 구이효를 받으면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나서는 것은 불리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수 곤깨 육삼효의 효사는 육삼은 고누석하며 거우 진려이라 이부 기궁이라도 불견 기처이니 흉토다. 육삼은 돌에 고나며 가시에 응거함이라 그 집에 들어가더라도 그 철을 보지 못하니 흉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육삼은 음효가 양자리에 있고 중을 넘어섰으며 도움을 청할 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수 맨 위에서
공경에 빠져 있는 상입니다. 곤우석에서 석은 택계의 배합계인 간계에서 비롯됩니다. 6.3이 구사요에게 막혀서 구호 인군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입니다. 거우질련은 가시덤불이나 가시방석을 의미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것을 뜻합니다. 질련은 가시덤불을 의미하는데 이는 손께에서 연유합니다. 이것은 6.3요인 음요가 9.2요인 양요를 올라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간계의 모양처럼 음요 속에 양요가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부 기궁은 합계인 간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계의 천은 배합계인 릿계입니다. 6.3요가 동하면 건계가 되니 불견 기천은 볼 수도 없고 집을 지키고 있던 처도 사라지니 흉한 것입니다. 6.3요가 동하면 태풍 대각계가 되니 아주 험난한 어려움에 빠진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거우질련은 승강야 일세오 이부기궁 불견기천은 불상야일이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집에 있자니 이인 동심을 이룰 처가 없으니 상서롭지 못한 것을 설명합니다. 주역점으로 택수 곤께 6.3요를 받으면 매사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